소울푸드의 주인공은 음악을 하는 분인가 봅니다. 휘파람 소리마저 감미로운 이 남자. 가수 김도양 씨입니다. 턱수염은 여전히 매력적이군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도양입니다. 제가 소개할 소울푸드. 겨울에도 파란 싱싱함을 자랑하는 그거.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아마 가장 빠르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보릿고개. 그때를 생각하면 의례 떠오르는 게 바로 보리밥입니다. 요즘이야 웰빙식이라지만 얼마 전만 해도 보리밥은 가난의 상징이었죠. 제 아무리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서도 감출 수 없는 정겨움. 오늘 보리밥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는 무슨 간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얀 쌀밥은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리밥을 주로 먹었는데 저는 보리밥을 싫어했어요. 먹으면 입안이 너무 거칠거칠하고 덜 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그거 정도도 못 견디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채근하셨어요. 그게 건강식품인지 어떻게 아셨나? 김도양 씨 어머니는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년 전 이 보리밥집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왜 하필 보리밥이냐며 놀랐다죠. 가난이 떠올라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욱 포시롭게 보리밥으로 호사를 누리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군요. 이분도 그런 분들 중 하나죠. 지금 생각하면 좋은 식품이죠. 소화 잘 되고 그랬는데. 근데 옛날엔 그냥 배고프니까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나물 많이 넣고 이렇게 먹던 기억이 남죠. 크게 해갖고 그냥 양만 많았지 금방 그게 꺼져버리잖아요, 보리는. 쌀을 조금 넣어주면 금방 배가 꺼지진 않을 겁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따로 놓을 일도 없고요. 그냥 하면은 이게 좀 딱딱한 맛이 있어가지고 촉촉해지도 않고 저거 해서 안 돼. 그래서 한번 삶아서 놨다가 밥을 지어야지 밥이 맛있죠. 그래서 보리밥의 별칭은 곱살미입니다. 과거엔 도정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새까맣고 까칠했던 보리쌀. 그런 보리쌀을 꼭 2번씩 삶아 먹었다고 해서 곱살미라고 부르는 거죠. 가마솥 한가득 해놓고 장독이에 말렸다가 두고두고 먹곤 했습니다. 보리밥을 건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몸에 좋은 나물들이 줄리어 얹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이런 갈색 나물은 간장을 좀 넣고 무쳐야 돼. 아, 한 수 배웠습니다. 보리밥 인생 15년 차. 사장님은 나물 박사가 다 되셨군요. 취나물 말린 거. 이런 건 다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글쎄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안 잡수셔도 뭐든지 엄마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돼. 요리 솜씨는 대물림이 된다더니 맞는 말인가 봅니다. 손으로 몇 번 조물조물하니 8가지나 되는 나물 반찬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나물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요 보리밥에는 열무김치가 빠지면 괜히 서운하죠. 또 하나 보리밥하고 붙어다니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커다란 그릇일 겁니다. 잘 비벼 먹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갖은 나물과 보리밥을 섞는 동안 그릇을 가득 채우는 보리밥의 고소한 향과 제철 나물의 향. 그것도 함께 비벼 먹어야죠. 구할 수 있는 거라곤 김치와 고추장뿐이었던 시절에 비하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방에도 안 들어가고 마루에 앉아갖고 땡볕에서 그 열무김치하고 먹었던 그 보리밥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항아리 있어요, 이거. 네. 항아리에다가 가득 두어 말려가지고 나중에 때거리 없을 때 그거를 물에 불리면은 그게 누른밥이 되잖아요. 그걸 해 드시려고 했던 거더라고.
그걸 내가 불려가지고 다 갖다 먹었네. 개구장이 아들의 배고픔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싹싹 긁어먹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된장이라고 된장 좀 진한 게 나오는데 그것도 참 맛있어요. 된장과 보리밥은 아마 필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엔 된장이 귀했어요. 피난 시절이고 이럴 때는 딱 퍼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다른 반찬은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었던 게 보리밥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맛있죠 또. 요 된장에 보리밥을 비벼 드실 땐 배고파도 꼭꼭 씹어 드세요. 우렁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한 뚝배기면 보리밥 두세 그릇은 개눈 감치듯 먹겠는데요.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 3년 이상 묵은 된장을 가져와서 양념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보리밥 도둑. 그 맛의 비결은 직접 담근 된장에 있습니다. 쓰임도 많죠. 뽀글장 보리밥 비비는 거 거기에 우렁 또 된장찌개 그렇게 다 쓰죠. 예전엔 우렁이를 연못이나 논두렁에서 흔히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는 보기도 힘들 뿐더러 단백질이 많기로 유명해서 된장 요리의 주 재료로 쓰이고 있거든요. 나물도 특별한 게 들어가려나 했는데 야, 이 집도 나물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지고 볶고 무쳐가며 한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감자입니다. 그때는 하여튼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리밥에 감자를 통째로 넣어서 밥이 다 뜸이 들어서 완성이 되면 국자를 막 이렇게 투드리더라고요. 주걱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보리하고 쳐서 드셨는데. 그 옛날 강원도 사람들에게 감자와 보리밥은 정말 진절이 나는 조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이걸 먹으려고 강원도까지 달려오는 사람도 있다는군요. 나물도 푸짐하게 넣고 우렁이 된장까지 슥슥 비벼 먹으면 금상첨화. 이왕 먹어야 하는 거 진작 이렇게 먹었더라면 진저리까지는 안 쳤을 텐데 말이죠. 시장이 반찬이라죠? 요즘은 추억도 반찬입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이라서 그냥 하룻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장 뽀글뽀글 찢어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같이 먹던 기억이 나요. 시들빵을 쪄가지고 꽁보리밥 솥에가 꽁보리밥 해가지고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러면 꽁보리밥. 꽁보리밥이 뭐예요? 아무도 안 넣고 보리쌀만. 새카만 보리쌀만이었고. 옛날에 감자는 좀 많이 줬잖아요. 강원도니까 감자들 많이 했는데. 많이 했어요. 먹을 거리 없던 시절 사람들은 벼보다 재배가 쉬운 보리를 주식처럼 먹었습니다. 도시락에 쌀 반 보리 반 그게 숙제 같은 때도 있었죠. 친구들하고 시험 공부한다고 보리밥 막 먹으면서 이제 새벽에 앉아서 서로 방구 대회를 해요. 몇 방을 연속적으로 끼느냐. 그러면 그냥 어떤 친구는 진짜 오토바이처럼 끼는 친구 있어요. 하고 옛날 보리밥은요 먹고 한 10분만 있어도 멍멍 방구가 나는데 요즘 보리밥은 방구가 잘 안 나와요. 아유 그래야죠. 안 그러면 이 시장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방귀 냄새를 맡아야 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골목을 가득 메우는 건 보리밥 향이라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마시고 간다더니 시장 보러 왔다가 이 보리밥집에 발목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때는 주로 그냥 보리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나면 먹고 싶을 때 별미로 다 먹으러 오죠, 여기. 이 집 보리밥에서 유난히 구수한 향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리밥에 콩을 함께 넣은 일명 콩보리밥이거든요. 콩이 들어가 훨씬 더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영양가도 좋고. 예전에는 까끌까끌한 꽁보리밥을 주로 먹었었는데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다 보니
이젠 꽁보리밥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어딜 가나 콩나물과 무생채는 빠지질 않는군요. 아삭함을 무기로 터줏대감이 됐네요. 하지만 상추 겉절이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겉절이는 양념을 미리 해놨다가요. 이제 손님 오시면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그때그때 즉석으로 묻혀서 나가요. 참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묻혀놓는 게 아니고요? 네, 묻혀놓으면 숨 죽고 맛이 없어요. 신선한 맛이 없어요. 아이고, 어서 숨 죽기 전에 맛 좀 보여주세요. 콩보리밥부터 겉절이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나물 대신 찌개 몇 수저에 두부를 으깨 먹어도 되는 게 보리밥 아니겠습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음식 잘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 정확히 말하자면 친숙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어우러져 먹는 그 기분은 아무 데서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콩보리밥만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쌀하고 보리하고 콩하고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식욕도 좋아지고 입맛도 좋고 아주 보리 맛이 끝입니다. 보리밥을 하는 데는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보리밥 특유의 맛을 보려고 양념도 없이 먹는가 하면 누군가는 배고픈 시절 한풀이라도 하듯 이것저것 섞어서 비비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을 많이 먹은 거지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었어요. 먹을 수 있는 풀들 다 모아가지고 보리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건 참 슬픈 음식이죠. 그게 그렇게 좋은 음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건 놀라운 변화죠. 세상 정말 새옹지마죠. 인생사 새옹지마. 보리밥을 볶아 먹는 순간 그 말을 실감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내내 비빔밥과 헷갈리게 하더니 이젠 볶음밥하고 얽혔네요. 이분들은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찌꺼기에 비벼 먹는 것 자체가 신기했구나. 네, 제목은 신기한 보리밥쯤 되겠군요. 주걱 2개를 양손에 잡고 비비다 보면 아니 보리밥을 왜 촌스럽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라며 반문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많이 교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볶아서 먹으니까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보리밥을 볶아 먹을 때 꼭 필요한 건 손잡이가 없는 솥뚜껑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화롯불에다 볶아주던 생각해서 응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뜻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볶는다 뿐이지 이 솥뚜껑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은 그냥 보리밥과 매 한 가지인데요. 하지만 흔하면서도 다른 보리밥집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예전엔 도시락통 밑바닥에 숨지겨 지내던 달걀 프라이입니다. 옛날에는 계란이 귀해서 계란 후라이를 못 넣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옛날 생각하면서 드시라고 하나씩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달걀 프라이가 몇 장 올라가는지를 보면 이게 몇 인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고추장으로 멋을 부려보는군요. 다른 동네에선 보리밥에 뭐를 넣었네 소문날 동안 여기 보리밥은 화끈하게 불판 위에 올라앉아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걱 2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니 이런 보리밥도 나오는군요. 한마디로 보리밥의 진화랄까요? 귀하게 먹는다고. 아유, 계란 후라이 먹으면 아주 그냥 진짜 잘 먹는 거죠. 옛날에 집안 식구들까지 많았었잖아. 그리고 집안에서 돈 번다는 사람이 아버님 한 분밖에 더 있어요. 옛날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벌어서 식구들 다 먹고 산 거니까. 보리밥도 이렇게 흡족하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 거무튀튀한 보리밥이 익던 가마솥. 그때 그 시절 커다란 무쇠솥 뚜껑을 썼더라면 그 많은 식구가 좀 흡족해 했을까요? 순박하고 건강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리 같아요. 제가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갑자기 또 그 노래가 생각나네. 살다가 거친 보리밥을 삼키듯 눈물을 꿀떡 삼킨 적 참 많았죠. 우리보다 오래 산 보리밥도 부드러워진 세상. 모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울푸드에서 보리밥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